네, 더블크루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이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란이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 차남은 아버지보다 강경파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후계자로 거론돼 왔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게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수 있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오히려 B2 자금과 대기 자금이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예탁금이 132조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김정환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환 과장입니다. 네, 오시는 발걸음이 무엇입니다. 예, 아침에 7시에 눈 뜨고 네. 유가를 봤는데 110달러 돌파해서 장표를 다시 바꿨습니다. 네, 7시에 네. 눈 뜰 때가 아니죠 지금. 밤에 잠잠 안 될 때죠. 12시까지 발표 준비하다가 네. 6시간 자고. 예. 근데 과장님 이런 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작년부터 올해 1월부터 다양한 지금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투자자분들이 사실 되게 혼란스러우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고민한 단어인데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마법의 단어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원래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갖고 계셨던 지금 원래의 생각들, 원래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지우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핵심 단어로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되면 뭐 다 그래. 뭐 원래 뭐 기름 떨어지 뭐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은 좀 버리자. 맞습니다. 예. 왜냐면 새로운 뉴에다가 시작이 돼서. 예, 이게 1월부터 네. 전쟁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러우 전쟁도 있지만 예. 뭐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까지 해서 전쟁이 좀 보편화되는 느낌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기존의 방식으로 생각하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조금 엇박자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국내 시장 투자 심리가 어때요? 굉장히 코스피 복잡할 것 같은데. 예, 지금 들어오기 전에 수급을 보니까 코스피는 개인들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 매도하고 코스닥은 근데 외국인 기관이 뭐 소량 매수하고 예, 개인은 팔고 이렇게 좀 수급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 있기는 한데 1차적으로는 지난주에 워낙에 큰 변동성을 느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되게 불안해하시는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님한테 문자 많이 오죠? 주말에도 문자가 올 수 있는데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문자들의 내용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 그 문자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안심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현재를 좀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말간에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아침에 저희 그 유가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유가를 보는 사이트고 지금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가 4월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7달러 수준인데 지금 아직은 그래도 시장에서 이게 이제 밑으로 가면은 한 달인데 내년도 4월까지의 유가를 예측한 미래를 전망하는 시장이 유가를 전망하는 거는 66달러 내년 4월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판단하는 게 좀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장기화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가의 원월물, 그러니까 유가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시장에서 판단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은 네. 지금의 변동성도 대응하시는데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해외 IB들도 그렇고 이 선물 투자하시는 우리의 투심, 심리도 그렇고 지금은 WTI가 100불, 뭐 110불, 최악의 120불까지 전망이 있지만 두세 달만 지나면 다시 평년으로 돌아온다라는 컨센서스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 기관들이나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다, 현재의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 큰 자금들은 단기적인 이슈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금은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에서도 최근 주말간에 이제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면 좀 뭐랄까요, 되게 차분하고 오히려 좀 여유로운 대응들이 있었거든요. 네. 유가 오르면 오르는 것, 되게 좀 관망자처럼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오르더라도 빠르게 내려갈 것. 이게 하루 만에 좀 말이 바뀐 내용인데, 네. 그만큼 유가는 지금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트럼프는 어찌됐든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라크 전쟁부터 중동 전쟁에서 미국은 항상 유가 때문에 흔들렸는데 지금 미국은 시일혁명 이후에 순 산유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 오르면 얘는 좋다고요. 물론 소비 경기에 문제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시아 경제가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손님들 오시면 지나간 거 지나간 거고 미래를 좀 더 긍정적인 손님들은 자 떨어졌다. 그러면 언제 살까가 첫 번째 고민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럼 뭘 살까인데 네. 여전히 크게 떨어진 걸 사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단기 전략, 중기 전략, 장기 전략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당장은 사실 유가 관련주들이 매매하는 단기 매매로는 적합하겠죠. 근데 이제 중장기로 들어가게 되고 좀 큰 자금을 오랫동안 묶여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자금들은 사실은 저희가 계속 주도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반도체나 원전, 전력 뭐 그런 쪽으로 담아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원전, 전력.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사실 네네. 같은 섹터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같이 맞물리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예요? 3월 5일, 2월 28일, 아 예. 1월 19에서 23일 이 날짜들은 뭐예요? 예. 요거 이제 제가 주말간에 그 이란 전쟁이 지난주에 워낙에 좀 강력하게 시장에 충격을 줬고 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 이란 전쟁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저희가 좀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과거 데이터를 좀 팔로우업 해보면서 주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니까 약간은 뭐 제가 100% 맞추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들어서 시간 순서대로 역순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네. 5일, 2월 28일, 1월 3개 있고요. 작년 12월 5일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3월 5일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떴고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에 미국 에너지 구매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이제 미중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셰일가스나 이런 것들을 중국이 사라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기사로 참고해 볼 수 있고 또 가보면 2월 28일에 이제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있었고 이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국가 수입 원유의 80%를 담당하고 있고 중국의 그 하루 수입량의 13%를 이제 이쪽 이란에서 네.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되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국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이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주말간에 중국 왕이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 관련해서 미중 관계의 협력은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갈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인터뷰하신 게 아니라 미중 관련해서는 좀 우호적인 답변을 내셨지만 그래도 이란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양면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미국을 비판하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거에 이제 조금은 좋게 보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왕이 부장이 어쨌든 굉장히 좀 센 얘기 할 것 같았고 미국을 일방적으로 좀 비난할 것 같았는데 그러진 않았고 네. 어쨌든 뭐 미중 정상회담이 또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전에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는 중국의 태도를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1월 19일, 23일로 보면 다보스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은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가 이제 발간이 됐는데 네. 이게 지구의 모습이고 약간 벼랑 끝에 있는 그리고 좀 되게 빨갛게 표시를 이제 이미지적으로 실제 이 레포트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네. AI가 아니라 실제 레포트 이미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경제학자분들이나 경제 참여자 구루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정학적 대립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보스 포럼에서는 좀 예상을 했고 실질적으로 26년도 보면은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 지형이 지정학적 대립, 두 번째가 국가 간 무력 충돌, 뭐 그 밖에가 이제 뭐 기상, 뭐 사회 양극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높게 예상이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방금 말씀드린 건 1년이고요. 그러니까 2년이랑 10년 리스크도 있는데 2년 전망을 보면 마찬가지로 1위가 지정학적 대립이고 두 번째가 허위 조작, AI 따른 뭐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이 될 것 같고 뭐 사회적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가 간 무력 충돌이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뭐 장기로 잠깐만 살펴보면 뭐 기상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더 뒤로 가면 1월 9일에 미국 그림자 함대가 이제 그림자 함대를 내척 납포를 한 미국이 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의 경고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베네수엘라의 그런 기름들을 미국 몰래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제 판매하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1월부터 차근차근 좀 진행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함대라고 하면 이제 GPS 끄고 다니는 배 뭐 그런 것들 아마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기름 싣고 이제 다니다가 공해상 같은 데서 어디 이제 기름 막 이렇게 대신 팔고 네. 예, 저 암달러 받아갖고 하는 뭐 이런 이제 배들을 아마 그림자 함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의 제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몰래 이런 식으로 거래하지 마를 무력적으로 제재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가서 1월 3일에 저희가 연초에 되게 놀랬던 마두로. 이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부분들인데 그 중진류를 이제 미국이 확보하게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멕시코만에 있는 중진류 이제 석유 공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지금은 미국은 중진류가 아니라 경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어찌 보면 깨끗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멕시코만에 있는 석유 공장들을 활용을 못했는데 베네수엘라의 중진류는 되게 이제 어찌 보면은 점성이 크고 네. 많이 이제 희석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국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뭐 블룸버그 컬럼니스트 분께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트럼프는 이제 자신만의 석유 제국을 갖게 됩니다라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어찌 보면 좀 계획된 것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가서 작년도 12월 5일에 보면 백악관 홈페이지에 NSS가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전반적인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가 올라왔고요.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만 쪽 분쟁 억제하는 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도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 북한도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미국의 스탠스가 있고 어찌됐든 대만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하자라는 부분이고 네. 그런 것들을 요약하는 게 이제 멀로주의를 이제 표방하고 이제 새롭게 고립주의인데 멀로주의가 네.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고립주의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작년도 11월 5일에도 한번 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뉴스로만 하나하나 볼 때는 잘 꿰어 맞추지 않던 잘 이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맥락들이 이렇게 쭉 흐름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들이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들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단편적인 것들을 예상할 수는 없었겠죠. 아무래도 네네. 전쟁이 날지 말지는 몰랐을 거고. 네. 근데 방향성은 저희가 있었다?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방향성으로 갈 네. 거다라는 건 예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역순으로 왔는데 이것들을 지금 가장 가리키는 게 하나가 이제 요거거든요. 3월 31일이랑 4월 2일 좀 뭐죠? 이게 이제 퍼즐의 완성이 될 텐데 정상회담. 이제 미중의 이제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죠.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들을 지렛대 삼아서 중국에게 미국의 셰일가스를 구매해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고요. 중국도 이거를 받는 대신에 거래 조건으로 좀 우리나라에 좀 걱정되는 부분은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제재를 좀 풀어달라 이런 거래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가봐야 되겠고 네. 어떻게 협상해야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정세적인 정황들은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사실 대중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반대적인 아니면 이렇게 다 폭락하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면 좀 담담하게 괜찮다라 얘기가 참 어렵죠. 근데 김정환 과장이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결국 이 얽힌 실타래들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는 풀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확률을 저희가 좀 염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거가 100%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해서 포지션 잡으면 안 되고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지금 흐름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마인드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면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를 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국도 지금 사실은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자체적으로 120억 배럴을 비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대륙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대체하겠다. 그리고 값싼 러시아 원유로 대체하겠다라는 중국의 전략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게 얼만큼 먹힐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협상이나 향후 진행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워야 될 단어는 뭐라고요? 예,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네, 원래라는 원래. 단어를 예, 지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향후에는 좀 많은 투자에 바라보시는 글로벌 네. 정세를 바라보시는 것도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긴 안목으로 이렇게 봐주시니까 조금 더 지금의 상황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감사해야 되겠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가셔서 이제 또 고객님들 또 만나셔야죠. 네, 이런 뷰들을 또 잘 설명해 주시고 네, 그분들의 불안함 잘 좀 다스려 주시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정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